여러분, 과학 두 번째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다음 쪽 20쪽을 펴주세요. 20쪽을 보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자처럼 의사소통해볼까요? 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과학자처럼 측정, 예상, 분류, 추리 등등을 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본 내용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을 해보는 단원입니다.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자는 자신의 탐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아 봅시다 라고 써있네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전 시간에 핀치의 부리 모양과 어떤 것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죠? 그렇죠. 핀치의 먹이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추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얻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의사소통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탐구활동을 볼게요.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 설명하기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관계를 설명해 볼 건데 오른쪽에 이렇게 큰 앞에서 발표할 때 쓰는 이러한 큰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한다 생각하고 한번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추리한 내용, 여러분들 추리한 내용은 전 시간 우리 책에 잘 써주었죠.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잘 전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쓴 것을 그대로 글자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쓴 글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글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설명한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핀치를 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핀치를 관찰한 결과가 핀치 4종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부리가 얇은 핀치와 부리가 두꺼웠던 핀치가 이렇게 4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핀치들을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해주고 또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친구들이 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표나 그래프 같은 걸 활용하면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글로만 돼 있던 것을 표로 먼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가 일단 길이를 볼게요. 부리의 길이가 짧은 게 있었고 긴 게 있었죠. 그리고 부리의 두께가 얇은 게 있었고 두꺼운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관찰했던 핀치들은 어디에 들어있었나요? 먼저 선생님이 얘를 1번 핀치, 2번 핀치 그리고 얘를 3번 핀치, 4번 핀치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 1, 2번 핀치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부리의 길이는 그렇죠. 부리의 길이는 길죠. 부리의 길이는 선생님 여기 조금 더 잘 그려볼게요. 긴 부리 부리의 길이는 길고 그리고 두께는 어땠나요? 그렇죠. 굉장히 얇죠? 그러면 1번, 2번 핀치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 핀치를 볼게요. 3번, 4번 핀치 부리의 길이는 짧은가요? 아니면 긴가요? 그렇죠. 1, 2번에 비해 길이는 짧아요. 그렇다면 두께는 얇을까요? 두꺼울까요? 그렇죠. 굉장히 두껍네요. 그러면 여기에 3, 4번 핀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글로 길게 쓸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그림도 함께 그려주면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림, 그래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여러분 이렇게 그림과 그래프, 표를 잘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러한 자료들은 잘 써놓고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쓰는 용어를 핀치의 부리는 뭔가 작습니다, 뭔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확하지 않게 쓰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단순하게 작다, 뭐 크다, 뭐 귀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핀치의 부리에 대해서 좀 더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두껍다 아니면 길다 이런 식의 정확한 과학적인 측정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은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쌤이랑 보았던 게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용어를 쉽게 정확한 걸 쓰기가 있었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궁금한 점, 친구들이 이 결론을 보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유를 예를 들어 그런데 왜 이 단단한 실을 먹는 핀치들은 두꺼운 부리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대답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라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된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와 같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보다는 근거를 말할 땐 타당한 이유, 예를 들어 왜냐하면 두꺼운 실을 부시려면 강한 단단한 실을 부시려면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부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셔야 할 때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타당한 근거여야지 여러분들이 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발표를 할 때 과학적으로 관찰한 것을 이렇게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근거를 타당한 근거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본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나왔네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줄을 그어볼까요? 표, 그림, 그래프, 몸짓,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나왔죠? 이것들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탐구 결과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에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면 더욱더 과학자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잘 발표하는 사람의 영상을 갖고 와보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치새를 관찰하여 알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갈라파고스 섬에 여러 종류의 핀치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핀치새를 관찰하다 보니 부리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죠. 서로 비슷한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새를 분류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부리 모양이 왜 이렇게 다양한 것일까요? 부리 모양에 따라 핀치새를 분류하고 핀치새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 각각의 핀치새가 다른 먹이를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이에 따라 핀치새 부리 모양이 다양한 것이라고 추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굉장히 의사소통을 잘했죠.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처럼 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했고, 용어도 씨앗을 먹는가, 곤충을 먹는가, 이렇게 용어도 정확한 용어를 썼고, 이유도 타당한 근거, 씨를 먹는지 안 먹는지에 따라서 잘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찰할 결과를 친구들에게 잘 소통하고 발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여기 앞에 3개 안 쓴 사람은 지금 쓰고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그렇죠. 먼저 표, 그림, 그래프 등을 사용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 부정확한 느낌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용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근거가 타당해야 돼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결과를 잘 발표할 수 있다고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번 단원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 1단원을 모두 마무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4학년 과학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과학자처럼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우는 단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번씩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4학년 과학 단원을 들어갈 준비를 마음가짐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우리 이렇게 쓴 내용은 여러분들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잠깐 멈췄다가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